유럽판 IRA라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를 앞두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럽 내 공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3%나 오르며 전체 수출액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을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봅니다. 총 6조 원이 투자된 쿠팡의 대구FC는 아시아 물류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모인 대구FC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원자재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광물을 재활용하는 폐배터리 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죠. 이 가운데 핵심은 유럽 내 공장 여부라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명 유럽판 IRA로 불리는 CRMA의 핵심은 원자재입니다. 현재 유럽은 핵심 광물들을 수입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유럽 내에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조달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폐배터리주의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성일아이텍은 올해 들어 20% 넘게 급등했고 이외 세비캠과 코스모화학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중 핵심은 유럽 공장 여부입니다. 유럽 거점에 공장이 있다면 물량과 협상권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성일하이텍은 포스코홀딩스와 폴란드의 리사이클링 파크를 준공한 바 있으며 독일의 공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CNG는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폐배터리 물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비캠과 코스모화학은 유럽 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다양한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폐배터리 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며 2025년 본격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대내외 시장이 불안정해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간 30원 넘게 오르며 이른바 킹달러 공포감을 키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5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전일 대비 2.6원 내린 1,255.4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지난 이틀 사이에만 20원 넘게 급등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갑자기 짙어진 건 우선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 영향이 가장 큽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51만 7,100명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3배 넘는 수준입니다. 53년 만에 최저인 실업률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출 거란 전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강달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꺾이면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것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지난달 무역 수지는 약 127억 달러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환율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 속에 환율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개선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강달러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떤 시장의 기대에 어떤 이제 충격이 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경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뭐 기대 변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또 환율도 그만큼 또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한편 정부는 환율 안정성 개선을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여신 전문 금융채 금리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와 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 금리는 여전히 꿈쩍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 당분간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여전채 금리는 연 4.026%로 약 3개월 만에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 7일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올 들어 여전채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조달 환경이 나아지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신한삼성 등 7대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06%였습니다. 같은 기간 현금 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18.02%로 집계됐습니다. 1월과 2월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별 금리는 여전히 15에서 16% 수준을 보이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살 때 주요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대출 금리는 60개월을 기준으로 6.8에서 11%입니다. 고금리로 신차 계약 취소가 이어지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캐피탈사와 손잡고 변동금리 할부 상품을 만들어 공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직 고금리에 미동이 없는 건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 구조 때문. 실제 조달 비용이 대출원가 산정에 포함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운영자금은 고금리 당시에 조달했던 비용이고 지금 조달한 자금은 추후에 쓰인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싸게 조달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시차가 좀 있어요. 구조상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내려가더라도 올 2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대출금리 하락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달 비용 부담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로 카드사의 대출금리 하락은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실적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보다 1.7% 증가한 1,17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578개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특히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기업이 2021년 57개에서 지난해 64개로 12.3%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은 플라스틱 제품이 5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장품 46억 달러, 자동차 부품 44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가 전년 대비 18.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상반기 감소했던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이 하반기 회복되며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휴대폰 필름류 수출이 9개월 연속 줄어들며 전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10대 수출 국가 중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의 수출액은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홍콩은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각각 8.2%, 15.9% 줄었습니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해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대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됐고 그 어려움이 올해도 여전히 수출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산하 브랜드인 GMC의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픽업 트럭 시에라가 국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는 GM이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박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웅장한 차체를 뽐내는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내 처음 출시된 대형 프리미엄 픽업 트럭 시에라입니다. 전장은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에 달합니다. GM은 오늘 서울 세비섬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GMC 브랜드 국내 출범과 시에라 공식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GMC is a storied brand. Founded more than a century ago in 1902 in Detroit, Michigan. Our vision is for GMC to be the truck and SUV leader right here in this country. 시에라는 지난 1987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5세대를 거치며 GMC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국내 출시되는 시에라는 최고급 사양인 드날리 트림의 5인승 모델. 시에라는 6.2리터 8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견인력은 최대 3,945kg, 복합 연비는 리터당 6.9km입니다. 프리미엄 대형 수입 차량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시장 고객 니즈에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형 럭셔리 픽업 트럭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에라는 GM의 사륜구동 기술인 오토트랙 액티브 4x4 시스템이 탑재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고 22인치 타이어 장착으로 험로 주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6개의 에어백과 전방 자동 긴급 제동, 전방 충돌 경고,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사각지대 경고 등 다양한 안전 보조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GM은 전국 52곳인 GMC 전담 서비스 센터를 올해 상반기까지 84곳으로 확대해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GM은 쉐보레 캐딜락에 이어 GMC 브랜드까지 출시하며 수입차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입주 30년이 지난 이른바 일기 신도시의 개발 윤곽이 잡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요.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하죠. 이지영 기자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이 나온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까? 네, 정부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주택 정비 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복합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서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택지지구 개발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재건축 붐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노후 계획 도시 기준인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시행령을 통해서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지구 면적이 기준을 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노후 구도심 등이 대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확 늘어난다는 걸 텐데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혜택들이 돌아옵니까? 네, 정부는 우선 자치단체 기본 계획에 따라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각종 규제를 푼다는 방침입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과 이에 맞게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요구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 개발, 이주단지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등도 완화합니다. 용적률 규제는 2종 전용 주거 지역을 3종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게 가장 유력한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대수를 더 늘리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15% 이내 증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풀어서 더 많은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 여기 높이 조금 더 빽빽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남은 숙제가 있죠.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정비구역 안에서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의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스톱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업자가 재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수 사업 시행자가 한 개의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이번 특별법 발표로 아무튼 이제 웃는 지역들이 좀 아니면 기대하는 지역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지역들이 지금 그렇습니까? 네,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예. 서울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동, 또 양천구의 목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서울 양천과 노원구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 비중이 각각 63%,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분당은 71%, 일산은 45%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반 시설이 양호한 데다가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용적률 완화로 종상향과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해서 철도 역세권 주변은 고밀 복합 개발로 토지 효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본부장은 이 특별법이 일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와 그때 당시 비슷한 규모의 노후 택지 지구가 지난해 정부의 정책위에서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주춤했었지만 금일 발표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다시 사업 활력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비업계에서도 이번 특별법이 노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입을 모읍니다. 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쿠팡은 지난 12년간 약 6조 원을 전국 물류센터 건립에 투자했는데요. 그 투자의 결실인 대구FC는 아시아 물류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첨단 기술이 모인 자동화 물류센터 대구FC 현장에 서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선반이 바닥에 부착된 QR코드를 따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쿠팡의 자동화 물류 현장 대구FC. 대구FC는 로봇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낮추고 로켓 배송 서비스의 품질은 끌어올린 미래형 물류센터입니다. 쿠팡은 AGV 로봇 1000여 대를 도입해 직원의 상품 진열과 집품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수많은 상품이 담긴 선반 사이를 오가며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찾았지만 로봇 도입을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품 분류 작업도 로봇을 통해 단순화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로봇은 상품의 분류를 돕는 소팅봇입니다. 상품에 찍힌 바코드를 인식하면 배송지별로 분류합니다. 로봇 도입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대구FC는 자동화 기술 관리자 채용 등으로 2,5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년에 걸쳐 6만 명이 넘는 인력을 직고용했으며 여기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췄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가 운영되면서 대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성장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쿠팡에 입점한 대구 지역 소상공인 업체 7천여 곳은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FC는 쿠팡의 최첨단 물류 투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가 융합된 이런 최첨단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고용 창출을 포함해서 지역 소상공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구FC는 물류 자동화 기술 도입을 늘려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경남 진주시는 침체된 향토 산업인 실크 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실크 커피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의회는 선진 지역 견학을 통해 실크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이은상 기자입니다.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 꼬모 등과 함께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불리는 경남 진주시. 하지만 한복 수요는 줄고 원단은 값싼 외국산에 밀리면서 국내 실크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진주 실크 업체들은 진주 수달 캐릭터 하모를 활용한 인형과 실크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을 커피에 입힌 실크 커피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단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 융복합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다각화된 상품과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지원이 각별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 의회는 지난 6일 침체된 진주 실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탈리아 해외 연수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진주 실크 산업 발전에 접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산학 연계를 통한 실크 산업 인재 육성, 관광과 접목한 실크 제품 소비 활성화 전략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문화와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테마길을 설계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정책 제안입니다. 특히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라는 점을 공통 분모로 실크 산업 세계 1위 이탈리아 꼬모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단순히 실크 산업의 주목만이 아닌 지속적인 의호 교류를 통하여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아직 서쪽 곳곳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고요.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일부 전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4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6도, 세종 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가 영하 2도, 낮 기온은 전주 9도, 대구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영동과 전남, 경남 서부와 제주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와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